안녕하십니까. 처음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화학과에 재직하는 신관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은 특별하게 제 개인적인 소개나 굳이 아니면 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제 연구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저 신관우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한 사람은 저기 이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혹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3D 프린팅, 바이오 프린팅, 그리고 센서, 인공세포 등등 해가지고 이러한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네, 맞습니다. 바로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appropriate technolog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연구자들한테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왜 연구를 하게 됐느냐? 왜 과학자가 되게 됐느냐? 이러면 많은 분들이 하나 원래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꿈이었고 호기심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이겠죠. 근데 저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떠한 우연한 계기에 화학을 전공하게 됐고 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잘 하는 거라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조금 궁금했던 질문이 있었는데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학생 운동을 하거나 환경 운동을 하거나 혹은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저는 과학자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잘하는 걸로 과학 기술로 뭔가 이러한 그 세상의 불평등함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강의에 다룰 많은 내용들은 제가 2019년도 출판한 적정기술의 이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교보문고에서 좀 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 왜 세상은 불공평한가? 네, 적정기술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과장인 듯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찾은 것이 바로 이 적정기술입니다. 제가 이제 적정기술이 무엇이냐라고 초중고생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요즘에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다 첫 번째 떠올리시는 말씀들은 대부분 다 플레이 펌프라든가 아니면 라이프 스트로크 아주 독특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굉장히 성공한 아니면 성공한 듯 싶지만 또 실패한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러한 사례를 자주 말씀드리게 되겠지만은 저 본 강의에서 주요 내용들은 이러한 사례보다는 이러한 적정 기술이 시작하게 된 약간 더 학술적이고 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 강의에 첫 번째 사진으로 지금 이 사진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눈, 그리고 그 눈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 이 세상, 이것을 상징하는데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적정 기술에 투신하게 되었는지를 또 좀 말씀드릴 때 또 강조 한번 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강의를 할 때 항상 비치는 제 모습과 또 제가 바라보는 우리 어린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항상 제가 마음을 다지고 이렇게 또 활동하게 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아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 세상은 과연 평등한가? 의 첫 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사진인데요. 조니 밀러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사진가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전시회를 했습니다. 연작으로 드론을 띄워서 빈부의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사진들을 다양한 나라를 돌면서, 다양한 도시를 돌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 빈부의 격차의 장벽이 철조망이나 아니면 커다란 장벽이 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딱 맞닿아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마치 다른 세상처럼 바라보기도 합니다. 뭐 한국에서도 이러한 공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강남북 도시와 농촌, 판자촌이나 뭐 철거민들 사시는 분들과 새로 개발된 지역, 뭐 도시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뭐 일부 다 있습니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좀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려 있고, 이것은 곧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이러한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뭐 한 78억 명 정도가 지금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10%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특히 뭐 5세 이하 약 1억 6천만 명의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힘들게 생명을 연장하고 있고요. 전 세계 약 10%는 전기가 없거나 또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백신을 못 맞게 되죠. 혹시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몇 개의 백신을 맞는지 혹시 아십니까? 12세,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보통 맞는 백신이 보통 17개를 무료로 맞습니다. 이외에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또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지원들이 많이 축소돼서 또 더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고통에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여기저기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아, 배고픔, 또 이런 것을 위한 또 한 보건 문제들, 그다음에 생명과 관련된 백신, 그 다음에 에너지로부터의 어떠한 소외, 이러한 불평등들은 과연 무엇이 문제길래 이러한 일들로 발생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저에게는 큰 궁금증이었고, 이것을 과연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는 뭐 이러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보여드릴, 제가 이제 홈페이지가 하나 있는데요. Our World in Data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제가 굉장히 심심할 때 자주 들어가서 이제 보는 사이트인데요. 무료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데이터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수많은 기관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통계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이런 웹사이트입니다. 이제 여기를 쭉 한번 내려 보시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지역적인 어떠한 변화를 세계 지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가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제 그러고 바로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건강들,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지, 어떠한 질병들이 지금 고통의 국가별로 아니면 통계별로 횟수별로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또 뭐 너무 많은 비만, 뭐 이런 것이 이제 걸려 있는지, 뭐 이런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통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이제 에너지와 이제 환경 문제죠.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직도 굉장히 전 세계 13%의 인구가 전기가 없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어떠한 전기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국가별로 아니면
연도별로 전기에 이제 그 혜택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 이러한 그 아프리카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모든 대륙들에서는 감소하고 있다고 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시면 뭐 굉장히 다양한 뭐 그 국가별 통계며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웹사이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이제 국가 간 통계로 잡고자 하는 이러한 아이템들, 그 다음에 또 이노베이션, 기술적인 변화, 포버티, 그 다음에 경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역적 불균형, 차이, 성장률, 아니면 삶의 조건이나 우리의 그 주변 환경, 그리고 어떠한 그 인간으로서의 권리나 민주주의 정도, 전쟁이나 아니면 폭력성이 있는 어떤 그 환경들, 교육과 지식의 문제들, 이런 것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보면 다 뭐냐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그 국가별 아니면 국가에서도 내에서 남녀노소 뭐 아니면 성적 지향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뭐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왜 세상은 불공평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설명할 때 주로 이제 이러한 그 키워드에서 제가 한 번씩 사례와 설명들에 대한 배경을 제가 적정기술이라는 이러한 그 방법론을 설명하면서 제가 아마 설명드리도록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몇 개 그 아까 그 Our World in Data에서 이제 사진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보면 어떠한 그 오염된 그 물에 대한 통계, 이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그 아래 지방에 보면은 굉장히 그 색깔이 붉으스름하죠. 이제 이 물로 죽는 많은 사망자들이 있고 어린이들도 이렇게 사망하게 되고, 이렇게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에이지에 대한 사망자, 폐렴에 의한 사망자,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쪽에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말라리아, 간염, 소아 백신, 다 이렇게 이제 바까 말한 그 백신과 관련된 이러한 그 문제들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불평등, 한 국가 내에서 빈부의 차이,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과연 평등한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화된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죠. 뭐 이뿐 아니라 다양한 오염물질도 마찬가지로 배출시키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에 대한 그 불균형은 오히려 이러한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러한 또 아까랑 그 마찬가지로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사하라 이하의 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호흡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기 환경은 훨씬 더 극심합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산업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환경,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사실은 산업화가 된 국가일수록 오히려 물도 깨끗하고, 공기도 깨끗하고, 토양도 깨끗하고, 그리고 더 오래 살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죠. 오히려 또는 산업화가 되지 않는 지역이 훨씬 더 나쁜 공기하에서 이러한 그 호흡기 질환을 앓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제가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질문의 대답, 세상은 과연 평등한가는 여러 가지 통계에서 보듯이 특정 지역의 또 특정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평등하다는 이러한 말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뭐
공중도덕심이 없다든지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이러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과학자로서 이러한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찾다 보니 이렇게 적정 기술에 투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차별은 그 국가의 어떤 보건 문제, 식량 문제, 에너지, 환경,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 그리고 경제 발전, 삶의 질, 인권, 민주주의, 때로는 폭력이나 전쟁, 교육, 이런 것으로 다양하게 많은 차별을 또 만들어내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과학기술로서 해결할 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적정 기술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전에 책을 쓰면서 가졌던 가장 큰 질문, 과학기술로 가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의미로 과연 세상은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균형 발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나눠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의 신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